유럽은 우크라이나와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럽의 대응 제안은 푸틴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역들이 파산하는 동안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이 신속한 합의와 우크라이나의 포기를 원한 이유입니다. 유럽의 반대 제안으로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를 거부하며 이것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평화가 아닌 항복을 원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건 푸틴입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역 재무장관이 푸틴이 시작한 이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중단하겠다고 방금 발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해보세요. 푸틴은 소련을 재건하고 싶어 하지만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은 러시아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서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며 이 메시지는 유럽 주요 경제 대국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 총리 프레드릭 메르츠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 28개 조항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몇몇 조항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주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치열한 협상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이 협상은 실제로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그곳에 있으며 미국 대표단,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결코 의문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제 하루 종일, 온종일 그랬습니다. 일요일에는 여러 나라의 대표단이 스위스, 더 정확히는 제네바에 모여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유럽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미국과 정말 길고 정말로 아주 긴 협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거의 12시간 정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대두의 평화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사항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계획의 주요 초점은 원래 계획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전체 대신 변경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6만 명으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그 숫자가 8만 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평시일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제한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2022년 이전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단지 2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9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평화가 찾아오면 우크라이나가 그 병력을 유지하거나 감당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아마 4만에서 5만 명 사이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이 그렇습니다. 6만 명 상한선은 이미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여유를 주는 셈입니다. 이제 이 제한이 바꾸는 다른 점, 특히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가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고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전선에 따라 동결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모든 영토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건 괜찮았고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대 요새 지대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11년간 점령을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그 지역은 비무장지대체가 되어 러시아 땅이지만 군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자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는 대략 2마일, 즉 4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아는 DMZ입니다. 이 지역 폭은 약 40km 25마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확실히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비무장지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방위와 경제에 매우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이 지역을 빈 지역으로 만들자는 건 우크라이나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유럽의 반대 제안에 따르면 어떤 영토 교환도 휴전이 이루어진 후에만 논의될 것입니다. 우선 전선에서 휴전이 필요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을 그대로 두는데 만족한다는 말이군요.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는 만족한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겼기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점령 못한 영토를 포기하면 사실상 항복입니다. 이제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유럽 제안에서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과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헌법에 나토에 절대 가입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조항도 변경되었습니다. 새 제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나토 회원국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제 나토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승인해야 합니다. 그건 곧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현재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독일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니라면 헝가리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약 80%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1,000억만 우크라이나로 가고 재건 이익은 미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코미디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럽이 이 요구사항을 작성하는데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만약 유럽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거라면 그 결정을 실행할 국가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러시아로 가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할 때만 가능한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유럽에 묶여있는 모든 러시아 자금은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가 재건할 수 있도록 쓰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원래 계획에는 폴란드, 벨기에,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와 관련된 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혀 상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이 이 평화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계획이 미국보다 유럽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이것이 유럽인들의 동의 없이 유럽인들을 배제한 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럽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이 계획에는 유럽 측의 동의가 필요한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브뤼셀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미국인들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유럽인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유럽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5조와 같은 보장을 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이 곧 나토 공격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원래 28개 조항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8개의 조항이 담긴 원래 요구서와 함께 안보 보장을 설명하는 두 번째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확장된 공격을 감하대행할 경우 그것은 서방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모두가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확장된 부분 없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5조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계획에 친우크라이나적 내용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일부는 러시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괜찮아요. 러시아가 원하면 협상하러 오면 됩니다. 푸틴의 심부름꾼 키릴 드미트리에프가 쓴 마지막 계획도 마찬가지였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푸틴은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지만 협상 의향은 있다고 해냈으니
러시아는 협상하러 오면 됩니다. 계속 말했듯이 러시아는 협상에 관심 없고 우크라이나의 항복만 원하며 푸틴도 이를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어떻게 갑자기 이 계획을 내놓았고 왜 우크라이나에 보낸 계획에 친러시아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었고 그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은 이미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러시아 측 상대인 키릴 드미트리에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레드 쿠슈너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고 그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최근 유엔에서 서명 비준된 가자지구 평화협상에는 관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는 건 놀랍지 않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전쟁에 관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현재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인 마크 오루비오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계획 작성에 끝까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내용을 다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승인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블룸버그의 기사일 뿐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룸버그는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세부 사항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키릴 드미트리에프가 관여했고 그는 이 내용을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유럽의 대응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키릴 드미트리에프를 포함한 러시아 언론은 그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 방어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의미라네요. 이게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러시아식 논리입니다. 아마 제가 보드카를 더 마셔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키릴 드미트로프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돈 때문에 푸틴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펀드는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이 펀드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업으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처럼 크렘린궁 내부에 있고 싶다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일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매우 폭력적이고 끔찍한 전쟁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강력하고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특히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수백만 명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우리 노력에 감사하지 않았고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방금 러시아 석유 회사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헝가리에만 예외를 줬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예외를 주고 있으면서 유럽이 석유를 산다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의 상대 조건은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 사실을 잊고 있지만 젤렌스키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직후 젤렌스키가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외교적 상황의 핵심은 바로 러시아. 오직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직 러시아만이 전면 침공 내내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미국 국민의 마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벨린을 시작으로 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G7, G20에서 우리를 도와 생명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지원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그는 자벨린을 언급하면서 이 전쟁이 11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전투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2022년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3일 만에 키이우 점령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푸틴 서명 문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안보 보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푸틴 자신이 본인이 서명한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상하고 어떤 평화 계획이 작성되더라도 자국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 하루 종일 스위스에서 협상했습니다. 협상 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말해 애초에 기대치가 매우 낮았던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고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은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장 생산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 문제에 관여한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도 그리고 확실히 아주 오랜만에 가장 생산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이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서 승리나 결론을 선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나 일주일 전에 비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도 더 많은 사망과 파괴가 발생할 것입니다. 목표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뉴스를 다루면서 마르코 루비오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바로 이 침공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점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평화 협상 내내 러시아와 협상해야 하므로 그들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끝난 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번 사건 진행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에는 양측 모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일시정지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의 안보 보장, 보호, 항해의 자유, 정치적 주권에 대한 우려가 모두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로운 초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요일 밤 기준으로 우리는 이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명에 따르면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안보 보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측도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안보, 그리고 미래의 번영이 이 모든 외교적 과정의 주요 초점으로 남아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각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새로운 초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영상 몇 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유튜브가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여준 일부 영상 클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유튜브는 전쟁 영상이 광고주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구축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소식을 검열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 있거나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basicsinsider.com에 접속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채널과 저희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